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삼성전자 얘기하면서 좀 주식시장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가장 많이 그 매수에 대한 어, 추천을 많이 하는 것이 삼성전자였죠. 과거에 이제 동학개미 운동이 나오면서 2020년도부터 투자를 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10만 전자 간다라는 이 마지막 이 피날레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추가 매수가 들어갔던 걸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6만 원대에 한 번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8만 원, 9만 원대 한 번 들어간 걸로 확인이 됩니다. 좀 보수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8만 원에서 8만 5천 원 정도로 확인이 됩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마이너스 38%의 하락의 의미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2021년도 1월부터 1년 6개월간 조정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대로 조정을 갖는 것이 보통 1년 6개월 정도에서 2년 사이로 저는 알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최고점 대비 하락폭을 보시게 되면은 38%가 찍혔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38%가 찍혔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하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초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8%의 의미는 피보나치 비율에 해당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주가를 환산을 했을 때 이 저점과 고점을 잇는 이 중심선을 그어보면요. 이미 주가는 50% 이하로 내려간 상태입니다. 네, 내려간 상태이고요. 이거를 이제 종가대 수준으로 좀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수준이 이미 그 추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반등이 일어나거나 뭐 N자형이 나거나 급반등이 나거나 이런 그런 상상은 조금은 좀 접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부터 이제 다시 시작이다 이런 생각에 38%에 대한 의미를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고점 대비 떨어진 거의 38%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지금 고점 대비 떨어진 게 38% 떨어졌는데, 이 의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형주에 떨어질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마지노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8% 하락은 중소형주나 테마주에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반등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른 것들 좀 살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빠진 게 지금 보시면은 얘도 한 38%, 39% 정도 빠졌고요. 네이버 같은 거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갔을 때 38% 지점이 여기에요.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여기 지지하려고 하다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50% 가까운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토막이 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근거들 좀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뭐 전쟁이나 최대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것들 다 있지만은, 저는 뭐 제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큰 이슈였던 게 리먼 브라더스 사태였거든요. 그 당시에 뭐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막 15% 가고 이럴 때였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고점 대비 지금 38%가 빠진 상황이고요. 미중 무역 전쟁 때 삼성전자가 빠진 그 값을 좀 보면은 여기에 35% 정도 빠졌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그 악재들을 다 종합해서 봤을 때 미중 무역 전쟁보다는 지금이 더 대외적으로는 안 좋다. 하지만은 삼성전자 내부로 봤을 때는 안 좋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이제 리먼 브라더스 때 2008, 2009년도에 여기 잠깐 비춰보면은 요게 한 40% 정도 빠졌을 겁니다. 고점들이 빠진 거 보시면은 47%, 종가상으로는 뭐 38%, 47%이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요 흐름을 좀 더 살펴보시면은 이만큼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좀 이 떨어진 폭을 좀 보게 되면은 과거에 이제 분할하지 않았을 때 이것도 32%, 이 마디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 박스권이 때 2013년도부터 15년도까지 여기 한 35%, 그리고 나서 금리 인상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의 위치가 직전 고점에 있는 위치입니다. 2018년도. 근데 뭐 회사의 실적과 이런 것들 봤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은 여러모로 지금 대외적 악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7만원, 8만원, 9만원 했을 때의 그 심리, 자식한테 물려주고, 미리미리 내가, 학원 보내지 않고 주식을 시켜야겠다. 가장 안전한 종목이 삼성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셨어요.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은 사실 지금 두려워하면 안 되죠. 흔히 말하잖아요.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대한민국이 망한다. 어차피, 그럴 거면은 다 망하는 것이다. 삼전을 사야 된다. 하고서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사셨는데, 그 보수적인 그 종목이 지금 38%가 떨어졌어요. 야, 그러면 이때 나는 어떻게 되느냐? 답은 똑같습니다. 내가 훗날에 5년, 10년 뒤에 이때 이때 사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사야 되는 게 맞죠. 기분 좋게 사야 되는 게 맞죠. 근데 하지만 우리의 심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그런 순간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기적으로 좀 가야 된다는 종목을 마인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 단위로 사거나 주 단위로 사는 것보다 월 단위로 사는 것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가 떨어지고 급락을 했을 때 기준으로 사야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살만한 위치가 월봉상 5% 이하 정도 떨어졌을 때 이럴 때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해당되는 시점을 좀 보면은 여기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번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 네 번, 5번, 6번 정도. 그러니까 지금 6번 정도 월봉상으로 종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괜찮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앞으로라도 삼성전자를 사시게 된다면은 월급 생겨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매수한다 생각하고 그게 기준선으로 5%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가지고 있다가 더 떨어졌을 때 사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그래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10만 전자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과거보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10만원 이상 들어올릴 시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건 삼성전자가 20% 가까운 시가총액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인해서 주가지수를 좌지우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투자하실까 아니면은 ETF를 투자하실까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ETF보다는 삼성전자가 훨씬 낫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배당 수익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감안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하방 경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힘드신 와중에서 이렇게 또 생각을 다시 다잡고 마인드를 좀 다잡는다면은 마치 2020년도, 2021년도 뉴스에서 택시 기사가 삼성전자만 샀더니 부자가 되었다. 그런 것이 되게 쉬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이런 하락장 속에서 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